안녕하세요. 이번에 PBL 기업기술혁신 통합중간 발표회를 맞아 저희 11팀의 주제인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인식 알고리즘에 관해 발표하게 된 이명재라고 합니다. 저희 11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간단한 소개와 맡은 역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훈하고와 서창덕하고는 로봇 작동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습니다. 이명재, 김윤수, 이경민, 최신원하고는 로봇의 외관 구상 및 제작을 담당하여 프로젝트를 역할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시각장애 1급인 사람의 수는 4만 7천여 명 정도지만 활동 중에 안내견의 수는 100마리 정도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안내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안내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면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저희의 연구 주제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안내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면 기존 안내견으로 인한 식당 출입 거부와 같은 사회적 문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 안내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어 실내주행 로봇의 대량 생산을 통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로봇은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 로봇은 어떻게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찾아갈까요? 우리가 로봇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는 당장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것이고요. 그러면 위치를 알고자 현재 본인의 주변부터 둘러보며 위치를 알려 하겠죠? 로봇도 이와 같이 목적지로 주행할 때 첫 번째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을 Localization이라 부릅니다. 이제 우린 현 위치를 파악했고 다음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찾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길을 모르며 이정표를 보며 길을 찾아가는데 로봇도 같은 형식의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로봇한테 이정표의 역할은 로봇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 지도는 현재 저희가 다루는 로봇에 부착된 광 센서 및 카메라로부터 수집한 주변 정보를 종합해 로봇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지도입니다. 어떻게 로봇이 지도를 이렇게 로봇이 지도를 만들게 되는 과정을 패스 플래닝이라 일컫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지도로 로봇은 이제 문제없이 목적지까지 도달이 가능할까요? 답은 힘들 것이다 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로봇이 아무도 없고 어떤 물체도 없는 공간을 주행하면 상관없겠지만 당장 사람이 왕래하는 어느 건물 내부를 로봇이 주행하는 곳이라고 예로 듭시다. 여기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구들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유동적인 변화로 인해 공간 내부가 변하기에 로봇은 실시간으로 지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슬램이라 칭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도입해서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봇에 슬램 기술을 도입해 실시간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로봇의 자율주행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패스 플래닝을 이뤄낸 뒤 슬램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다루는 로봇의 개선 사항과 이에 따른 개선을 위해 취업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즈베리 파이의 성능 한계로 인텔 뉴럴 스틱을 설치 및 이용하자는 방안이 나왔고, 두 번째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 부족으로 여러 감각, 예를 들어 청각과 촉각을 통한 정보 전달의 방안이 나왔으며, 마지막으로 로봇 차체의 작은 크기로 인해서 사용자의 편의성 한계로 차체에 손잡이가 부착된 캐리어 형태로 구현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선사항에서 첫 번째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성능 한계인데요. 이 라즈베리 파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 비전 프로그램에 필요한 병렬 연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라즈베리 파이의 컴퓨터 성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 병렬 연산에 특화된 인텔 NCS를 설치 및 최적화를 하고 컴퓨터 비전 영상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 약 2000% 속도 정도 개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성 인식을 통해 인식된 명령어에 대하여 특정 키워드만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로봇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방향 정보 전달을 현재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명령어에 대해서 부정어가 담겨 있는 내용이 있을 시 처리하지 않도록 케이스별 처리를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여러 센서를 사용하여 청각, 촉각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로봇에서 기능별 구현을 했던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봇은 앞에 장애물을 감지하고 이를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장애물을 감지하는 과정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최적화 및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렇게 학습이 끝난 후 공, 소화기, 의자와 같은 사물을 발견 시 이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현 예정인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방 바퀴 각도가 N도 이상 돌아갈 때 진동 센서에서 감지하는 경우, 다음으로 전방에서 장애물 탐지 시 감속 및 정지할 때 두 가지 경우를 저희 외관팀에서 아래 나와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할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크게 좌측 회전할 때, 우측 회전할 때, 그리고 정지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세 가지 경우에 따른 진동 신호를 다르게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로봇 차체의 작은 크기로 인한 사용자의 편의성 한계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학기까지 주행 로봇은 작은 크기로 인해 사람들과 충돌 가능성이 있고 줄을 매달아 로봇의 방향과 같은 안내 정보들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저희는 캐리어 형태로 시각장애인 안내 로봇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캐리어 형태로 외형을 변화시켰을 때 크기 변화로 인해 매핑 및 차량 주행 프로그램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로봇 자체 지도 내에 해상도 조절을 통해 프로그램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로봇의 외형에 대한 수치가 필요했기에 옆에 그림과 같이 외관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1팀 연구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외관과 로봇 주행팀이 각각 12월까지 각자 맡은 분야에 연구할 예정이고 교과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세미나 진행, 또한 지도 교수님과의 미팅을 통해 원활한 연구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기술혁신 PBL2 11팀 발표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